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글생글 시간입니다. 방학 다 끝나고 이제 새 학년을 시작했나요? 네, 새 학년 시작하고 새 학기 시작하면 많은 계획들도 있으시고 또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죠. 계획하시는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글생글과 함께 또 1년을 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생글생글 보시면 꾸준히 보시면 논술 실력 또 면접 실력, 상식 두루두 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생글생글 꾸준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8호입니다. 지난 월요일 이번 주 지금이 월요일인가요? 네, 월요일 발행이 됐습니다. 여러분께는 한 내일 정도 늦어도 내일 정도는 학교에다 배달이 되겠습니다. 자, 418호입니다.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 주 커버 스토리는 사물 인터넷 혁명입니다. IoT라고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혹시 면접에 나오더라도 어디서 들어봤다는 거와 전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면접에 나오면 멘붕 상태가 됩니다. 모르시면. 자, IoT 뭐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IoT는 뭐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입니다. 발음 괜찮습니까? Internet of Things입니다. 사물 간의 인터넷이 모두 연결이 돼서 정보화 시대의 극치죠. 유비쿼터스 시대가 그런 겁니다. 모든 게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정보가 순식간에 전달이 되고 또 뜨고 내 정보를 보내고 받고. 예를 들어서 무슨 자가용을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버튼을 누르면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집에 밥통에 밥이 시작된다든가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정보가 뜬다든가, 또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주워 담기만 하면 그 가격이 얼마인지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또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고 내 카드에서 이런 시대죠. 이게 사실은 얼마 안 있으면 열릴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인데요. 비용이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떨어지면 열리게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와 있는 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면에 한번 볼까요? 이면에 이제 버핏,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들이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투자의 대가입니다. 투자의 대가, 투자의 귀재, 귀재, 대가, 가치 투자의 귀재다. 무슨 투기보다는 이 사람 투자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거품 붕괴가 일어날 때 자기는 투자한다. 그러니까 위기일 때 자기는 투자한다는 거죠. 돈 많은 투자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위기일 때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학생이어서 투자할 돈이 있겠습니까만 위기가 기회다. 이 정도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3면에 경상수지에 대해 실렸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면에는 늘 포커스라는 면이 실리죠. 자, 3면 한번 보실까요? 자, 사상 최대 흑자를 작년에 기록했습니다. 2013년에. 근데 저성장 그림자라고 이제 물음표가 찍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 하긴 했는데 좀 꺼름칙하다 이런 뜻입니다. 장사를 잘 했는데. 장사라고 한다면, 한 나라에서 장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죠. 부역을 잘해서, 그러니까 수출 수입을 잘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죠. 이전 소득이니 그다음에 무슨 서비스니 이런 여러 가지 수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도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상수지, 수출 수입, 상품 수지가 그 중에 하나죠. 수출 수입. 수출 수입에서 우리나라가 그 수출이 수입보다 엄청 많았습니다. 다른 4가지 항목에서도 무슨 서비스 수준이 여행 수준이 이런 부분에서도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00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경상수지가 700억 달러면 사상 최고입니다. 이 그래프 보이십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 있죠. 700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남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상수지의 질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출은 많이 해도 수입이 너무 적어서 그 차이가 700억 달러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입도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무슨 다른 물품의 수입이 있어야 그게 근거가 돼서 재료가 돼서 또 그 다음에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너무 적었다, 수입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성장의 기미다, 내년에는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줄이고 수출이 늘었다, 이 너무 차이가 크면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 즉 올해가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저성장 그림자라고 물음표를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700억 달러의 경상수지가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지 우리 손종희 연구원이 썼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반면에 일본 미니박스에는 일본의 경상흑자는 굉장히 적어졌어요.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 된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경상수지 흑자니까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은 거죠. 달러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은 상당히 많아서 외환 위기, 금융 위기에는 상당히 강해졌습니다만 내년이 걱정이라는, 올해가 걱정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4, 5면은 이제 커버 스토리에 있습니다. 4면에는 통신기술 진화. 이게 사물 인터넷이 되려면 통신기술이 발달해야 됩니다. 센서 기술하고 통신기술이 발달돼야 돼요. 유선과 무선과의 아주 끊김없이 큰 그 정보 전달이 막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엉키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속도가 문제인 겁니다.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려면 처리 속도가 빨라야 돼요. 다량의 용량의 정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를 2G, 3G, 4G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속도, 전송 속도, 정송량, 이걸 제너레이션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4G가 되면은 이제 한 초당 한 150 메가bps, 메가비트, 150 그 정도 돼야 4G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영화 같은 것도 다운받는 것도 금방 다운받고, 그 다음에 무슨 물건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정보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시대가 되려면 2G에서는 안 되는 거죠. 2G는 이제 문자 정도 하는 정도입니다. 문자, 목소리하고 문자. 3G는 그 한 단계 위여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2G에서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3G에서는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무선으로도 이제 막 인터넷이 연결되는 거예요. 웹상이 아니고. 4G가 되면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빠른 거죠. 영화도 금방 내려받고, 사진도 금방 보내고. 지금 우리가 즐기는 게 지금 거의 4G에 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4G는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센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센스는 우리가 흔히 하는 바코드로는 안 됩니다. 바코드는 일일이 사람이 찍어야 되잖아요. 마트 가시면 왜 새까만 바에다가 인식기로 찍잖아요. 이 시대는 안 되고, 그 물건의 칩 안에, 물건 안에 하나 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칩 안에 이제 각종 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격, 생산 일자, 만든데, 그 다음에 무슨 칼슘, 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 싣고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리더기에 센서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지나가면. 그게 총액이 계산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돼야 사물 인터넷이 되는데 지금 그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오면에 보시면 상품 옆판 지나가 광고 화면이 뜨거나 아니면 무슨 재고 관리도 자유적으로 되겠죠. 물건 팔리는 즉시 재고가 그 주인한테 재고량이 뜨겠죠. 하나 빠졌다, 2개 빠졌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지나가면은 자동적으로 카메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가 계산대로 전달된다든가, 또는 내 냉장고에 뭐가 없는지를 갖다 체크도 할 수 있는 거죠. 현장에서. 내가 헷갈리죠. 그렇죠? 파가 있는지 없는지, 또 감자가 있든가 없든가 헷갈리죠. 그렇죠? 그때는 내 냉장고에다가 송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자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어요. 그 센서를 통해서. 그런 것도 이런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해킹 이런 거에 이제 정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면은 이제 글로벌 이슈라고 해서 요즘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반도, 우리 크림 반도라고 그러는데요. 크리미아 욕충지거든요. 러시아가 내려와 있어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일보 직전이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7면 직업과 경제의 만남. 요번 주는 미술 경매사가 나왔군요. 미술 경매사. 미술품.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나 은처럼 이렇게 사놓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등으로 해서 실물 가치가,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실물 자산을 사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이 출렁출렁하지 않도록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인플레이 되면 아무래도. 근데 실물 자산은 아무래도 그 영향을 덜 받고 나중에 팔아도 그에 따른 또 돈을 받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 화폐로 갖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계의 요즘 옥션이라는 데 보면 엄청나게 뭐 유명한 뭐 미술품이 팔리고 그러죠. 그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매사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6면의 경제사 3회째입니다. 제가 스크랩 하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중국 덩샤핑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건데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첫 지도자입니다. 모택동 시대를 벗어나서 아주 후진 경제를 벗어나서 지금의 중국에 있게 한 그런 지도자죠.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면. 우리 생글생글이 자랑하는 구면 시네마노믹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에 보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본 대리인의 한계. 자, 범죄와의 전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대리인의 한계. 대리인 아십니까? 누군가를 대리하는 사람. 대리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자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뽑는 대리인 누굽니까?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우리 대리인이죠. 근데 대리인들은 항상 철저하게 관리는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시대에 다 쓰려고 해요. 그래서 부채도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산도 많이 펑펑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랄 해저드가 있는 거죠. 어디든지. 여기서 보니까 조폭, 두목의 밑에 있는 애들 아무래도 두목보다는 좀 그렇죠. 모랄 해저드가 있죠.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의민주 정치에서 한계예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대리인 문제만 나오면 민주주의는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부채가 늘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게 어떤 한계입니다. 그 시대에 쓰고 마는 거죠. 나중을 걱정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그렇죠? 그래서 대리인 문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면. 선행학습 금지 하는 게 옳을까요? 찬반 토론인데 이건 아마 우리 김진수 씨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행학습 금지 이게 정부 규제로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아마 이게 김진수 우리 앵커가 한번 할 겁니다. 네. 자, 14, 15면 이거는 여러분 논술하고 면접에 대한 내용이니까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셋 공부합시다. 지난 22일 태셋이 이제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고교생들에서 14명이 S급을 받았네요. 정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최근에 들어간 우리 생글 몇몇 사람을 만났는데 공통점이 이겁니다. 생글 기자하고 태세 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한번 봤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태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태세를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상경대 가실 분들은 꼭 태세를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니어 태셋이 생활 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태셋, 일반 태셋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자기가 경제 공부를 이렇게 했다, 이런 데 관심을 뒀다 라는 스토리를 만드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학자가 보는 한국사. 이 유명한 그래프인데 이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세계적으로 18세기까지가 여러분 거의 18세기에 전체적으로 빈곤한 시대였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낮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뻥 하고 터져서 이렇게 그래프가 수직 상승합니다, 거의. 이게 뭡니까? 여기 시점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예요? 사유재산권입니다. 사유재산권.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부터 인류는 빈곤에서 벗어났어요. 자기가 돈을 벌 수 있게 됐다는 거. 군주로부터 벗어나서
개인의 재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되면서 경제가 팍 폭발적으로 빅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시대가 산업혁명이었다는 것을 우리 경제학자가 본 한국사 김재혁 교수님이 그래프를 하나 쓰셨네요. 이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글 기자들 20면 21면 생글 기자들이 학생들이 여러분 또래가 쓴 겁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아 잘 쓴다 못 쓴다 아 나도 이렇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글생글 418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4등분 하셔서 이렇게 늘 가방에 꽂고 다니시면서 읽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월 그러니까 3학년들은 물론이고 2학년 1학년들 생글생글을 들고 다니시면서 일주일치니까 하나하나 뭐 화장실 갈 겸 뭐 쉬는 시간 뭐 이동하는 시간에 읽으시면 아마 1년 뒤에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생글생글 418호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